4.3 보궐선거 이후에 각 당의 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이 두 인물 위기 아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할 수 있는데요. 두 사람 보궐선거 평가 내용을 들어보시죠. 4.3 재보궐선거가 이제 끝났는데 저희 당으로서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은 결국은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과 그 호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3일 치러진 보궐선거가 바른미래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아쉽고 쓰리쓴 패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바른미래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준엄한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지금 두 당 대표의 성적표인데 더불어민주당 한 석도 가져가지 못했고 손학규 대표는 득표율이 3.57%에 머물렀습니다. 일각에서는 양지열 변호사님, 이해찬 대표가 사실 이번 보궐선거에 좀 더 신경을 쓰고 힘을 들였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비판이 거세거든요. 이해찬 대표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전략적이고 굉장히 승부사적 기질도 있고 그 반에 따라서 좀 버럭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이해찬 대표로서는 기왕에 단일화를 했고 그 이후에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전력 투구를 할 의미를 못 찾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당내에서 봤었을 때는 이번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지역에서 민심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기서 당선이 안 되더라도 할지라도 당대표가 다른 당을 와서 쭉 상주하다시피 하는데 네. 단일화하는 날 베트남에 이제 다른 뭐 중요한 일이 있으셨겠어서 떠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모습처럼 비치니까 게다가 뭐 성적에 관해서는 저는 뭐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지역 특성이라는 것이 다시 고려될 수도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게 아니냐.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죠.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런 지적을 했었죠. 민주당의 오만함이 드러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당을 떠난 지금은 무소속인 손혜원 의원도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아주 아쉬움을 드러냈군요. 네, 그러니까 후보가 좀 너무 늦게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표명을 했는데요. 근데 당을 떠났는데도 되게 그 떠난 당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당정만 벗어날지 사실 마음은 뭐 민주당과 이제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해찬 대표의 경우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2석이었고 한 후보는 정의당과 단일화하면서 후보를 사퇴시켰고 이제 한 명이 그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졌기 때문에 뭐 졌다라고 하면 이제 100% 진 걸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깝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뭐 크게 책임을 질 일이냐 이해찬 대표는 크게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처음 치러진 이 재보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비판론이 올라오는 게 단순히 지금 선거 문제가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주도권을 뺏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친노와 친문이 조금씩 더 분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친노라고 표현한다면 정말 열성적인 신진 친문들 같은 경우는 이해찬 대표 지도부와는 결을 조금 달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해찬 대표 쪽은 김태년 의원을 지지하고 있고 이제 뭐 부엉이 모임이라고 했던 친문 의원들은 이인영 의원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문의 중도 의원들은 노웅래 의원 지지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면 아래에서는 친문과 친노, 이해찬 대표 측이 사실은 공천 주도권 싸움 이미 시작했다. 또 청와대 일기에 있었던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당직을 맡게 된다면 그러한 헤게모니 싸움이 이번 선거 이후를 계기로 훨씬 더 심화될 여지가 이제는 수면 위로도 보이기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이해찬 대표보다 이 외상이 더 큰 쪽은 손학규 대표인 것 같아 보입니다. 보궐선거 이후에 당 내홍이 또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중간고사가 완전히 망쳤습니다. 우리는 수권 정당이 되겠다는 목표로 활동해온 정당입니다. 이 상태로 수권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지향점과 지도체제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도부는 즉시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한국당을 밀어주지 않고 우리 당 후보 지원을 위해서 객지에 가서 한 달 동안 숙식을 한 당대표가 잘못한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몇몇 의원들의 내부 총질이 가장 큰 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깨끗하게 갈라서서 제갈길을 가는 것이 저는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학규 대표에 대한 선거 전 비판에서 또 아예 우리 갈라서자 이쯤에서 이제 빨리 갈라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내용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군요 지금. 이 바른미래당이 지금 원내 의석수로 보면 원내 제3당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 그 득표율을 보면 5%도 안 되는 3.54%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선거에서 유의미한 득표율은 5%와 15%입니다. 네. 그러니까 5%를 득표를 해야 그 선거운동 비용의 절반을 보전을 받고요. 네. 15%를 득표해야 100% 다 돌려받기 때문에 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득표율이 여야 당락을 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어야만 정계 개편의 하나의 네. 축이 될 수 있는데 이번 바른미래당의 이 저조한 득표율은 바른미래당 없이도 어허. 1, 2당이 선거를 치를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인식을 줬기 때문에 네. 그 책임론이 훨씬 더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요. 손학규 대표를 이 보궐선거 이전부터 계속 비판해왔던 이원주 의원. 결국에는 지금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원권 1년 정지가 되면 다음 총선 공천을 받을 수가 없죠. 네. 일단 당원권이 없으니까. 출당을 해야 되는 출당을 뭐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어떤 뭐 일단 출당과 같은 나가라는 소리잖아요. 뭐 그런 이제 법인과는 이제 징계를 낸 것인데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 징계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보셨지만 이번 선거를 두고서 이제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냥 우리끼리는 살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정치라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성적이 일단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사실 뭐 구간이 명간이라고 하지만 지금 구간이 명간이 아니라 구간이 지금 사실은 늪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 면에 비춰보면 손학규 대표나 이 당권파들도 사실 이게 뭐 징계해서 막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 지금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 놓고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이현조의 주장이 맞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보수가 단일화돼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3.5% 해서 결국은 정의당에 표를 줬느냐 이 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는 뭐 오늘의 저는 징계는 큰 의미는 없다고 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방법이 잘못된 거죠.